네,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 위원회 딱 이거 시간이고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후속편을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가 하락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어떻게 산업별로 어떻게 업종별로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 떨어졌다, 그거 이제 깨졌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네. 정말 바닥이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텍사스 중진유는 이제 40달러 떨어져서 오늘도 떨어지면서 그 3일째 40달러 이하에 있으면서 37.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네. 브렌트도 여기 보시면 40.2 써 있잖아요. 근데 장중에 40달러 또 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 9년 만에 최저치 들어가니까요. 시장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향이 우리 산업별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조금은 다를 것 같거든요. 위원님 또 살펴주세요. 이건 이제 머니투데이 신문에서 오늘 그림 잘 그려놨더라고요. 정유, 석유화학, 조선, 항공해운, 네. 자동차, 전자 이렇게 신재생에 나가고 구름도 나오고 햇빛도 있고 좀 뭐 비도 오고 그러는데요. 이거 하나씩 하나 따져보겠는데요. 일단 정유랑 석유화학 쪽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유가 이렇게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올해 들어서 좀 경쟁사들이 많이 이제 수리를 하면서 네. 일단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괜찮으면서 4분기 실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업계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가가 좀 괜찮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SK이노베이션, GS 마찬가지고 SL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정말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도 1분기 되면 실적이 크게 안 좋을 수 있고 이게 또 재고 문제가 쌓일 수 있거든요. 제품 가격은 떨어졌는데 지금 갖고 있는 재고는 비싸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석유 정유화 업계가 내년도 지금이 아니라 내년도 이런 상태가 만약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목표로도 있다는 거 일단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조선업계 보겠습니다. 조선업계도 여기 비구름이 비구름이네요. 나와 있는데요. 해양 플랜트 얘기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나라 3대 큰 조선소가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만도 해양 플랜트가 2~3개가 지금 오히려 수주 취소가 되고 뭐 연기가 되고 인도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히려 지금 상당히 지금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 조선업계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해운에는 해가 떴어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유가만 생각하면 그러하긴 한데 진짜 이 저유가로 뭐 호재를 인식하면서 주가가 오를까?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확히 지적했는데 이거 햇빛인데 이 햇빛은 저유가에 따라서 햇빛이다라고 일단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하나도 무시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가 하락만 보면 일단 운송비에 싸지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죠.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가 통상 이들 업계의 30에서 40% 차지하는데요. 유가가 비쌀 때는 뭐 40% 근접을 했었고 실제로 대한항공만 경우에도요. 작년에 3분기에는 36%가 전체 비용에서 유류비 차지했는데요. 금년 3분기에는 27%로 거의 10%포인트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고 주가 안 좋은 것은 그만큼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이 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한진해운은 제가 절대 금액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월 달에 연료비가 3,3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분기에는 2,000억 원으로 1,300억 원이나 줄어들었으니까 연료비는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좋은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햇빛은 낮지만 고거에 따른 햇빛은 낮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구름이 여전히 업계에 쌓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여다보면 유가 때문에 뭐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업종별로 봐도 좋은 업종이 딱히 보이지를 않아요.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네. 국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유가 하락이 반갑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휘발유 값 많이 네. 떨어졌던데요. 요즘 얼마나요? 1,300원 뭐 정도? 평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400원 리터당이고 제일 낮은 데가 리터당 1,200원까지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야 뭐 상관없죠. 제가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유가가 하락해서 연료비가 하락하면은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자동차도 너무 좀 경차보다는 좀 좋은 차 한번 타볼까? 뭐 이런 이제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세일도 해주고 서비스나 도 있으니까 살 수 있는데 구매 의욕이 작가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올해도요. 미국에서 특히 고급차 라인과 SUV,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대형 SUV 라인들 있죠. 미국에서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기관 원디 타고는 엄청 큰 차 있죠. 그렇죠. 바닥에 기름 뿌리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차들이 많이 팔렸고요. 지난달에 LA에서 오토쇼가 열렸는데요. 물론 이제 전기차도 많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픽업이라든가 이제 고급 차량이 잘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이 분명히 현실인 건 맞는데요. 문제는
분명히 이러고 호재냐 악재냐면 자동차는 호재죠. 왜냐하면 싼 차보다는 비싼 거를 팔리는 게 뭐 당연히 돈 버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 수준 호재인 수 있다는 건 맞죠. IT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군 가운데 하나가 또 IT다 보니까 네. 혹시 저유가가 IT에도 영향을 주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랑 반도체랑 뭐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연료비랑 뭐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거기에 조그만 케이스는 만들 때 재료비도 들고 전기값이 영향이 있겠으나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걱정은 개발도상국이 요즘 이머징 마켓에서 스마트폰 이런 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수요 감소 우려가 있겠고요. 특히 국내 업체는 상대적으로 중동 지역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 쪽의 영향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 곳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전기차도 그 가운데 하나일 테고 유가가 이렇게나 떨어지면 이 친환경 에너지 굳이 뭐 기름 싼데 뭐 기름 쓰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돼서 혹시 관심권이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기름이 뭐 이렇게 싼데 뭐로 굳이 뭐 태양광을 사고 하이브리드 사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냐, 수소차 이런 거 사냐 이러는 거죠. 아무리 보존을 받더라도 지금 절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운전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싸니까 그런 걱정들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것들이 맞았어요. 여태까지 금년 한 상반기까지만 들어 그런 논리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보시면요, 아무리 금리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태양광이나 뭐 요즘 태양광 오히려 좀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 하나케미칼 같은 건 주가 완전히 뭐 고공행진 가고 있는 거 네. 보셔야 될 거가 되겠고요. 오시안이 약간 따라진 오시안은 바닥권에서 조금 고기를 쳐들고 있고요.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거는 완전히 난리 났잖아요. 그 뭐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거 잘 보시면 유가의 변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는 유가에 대한 변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럽의 일부 도시는 50% 이상이 친환경차거든요. 네. 너희들 왜 비싼데, 휘발유 싼데 왜 이런 전기차 타냐 그랬더니 대답이 한결같이 하는 경우가 기름값도 중요하고 뭐 싼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맑은 공기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유럽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만약 차를 사면 지금 전기차 살려고 그러거든요. 만약 한국에서 필요하면 사면. 근데 딱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게 보면 전체적인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인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고요. 특히 정부 정책들이 중요한데요. 네. 중국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환경 경제, 환경 어떤 그 개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특히 지난번에요. 미국, 중국, 프랑스가 이번에 파리회의에서 국제 태양광 연합에서 1조 달러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수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변수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유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적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좀 우상이 할 수 있다는 생각,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유가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 뭐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시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국가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자극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로서는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뭐 전혀 아니잖아요. 에너지 수입국인데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큰 선진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데 어찌되었건 냉정히 보면 이머징 국가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도 안 좋지만 더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건 글로벌 디플레이션. 왜냐하면 휘발유가 떨어지고 좋죠. 1,300원에서 1,200원, 1,000원 가면 분명히 좋을 거란 말이죠. 운전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나라의 소비자만 얘기하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에너지랑 엮여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플레는 소비를 뒤로 미루는 그런 현상.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뭐랄까 좀 보수로 보셔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호재가 이렇다하게 튀어나오질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떤 이슈를 주목하면 좋을까? 오늘은 저유가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후속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항영 위원의 딱 이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